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폭풍, 피할 수 없는 침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야, 너는 비관론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거는 눌림목, 정확히 말하면 반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을 한번 찾아보고자 대응을 하는 거고, 최대한 증시를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우리는 안전벨트를 메고 가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나오는 정보들 잘 모아서 우리 증시 잘 이겨내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낙관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좀 모아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저도 더 노력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좀 이 실시간 뉴스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뉴스나 정보들을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은 다 무료로 저희가 보는 정보들, 뉴스들, 뭐 아니면 원문들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와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현재 2,735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피할 수 없는 침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얼가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시장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있죠. 첫 번째가 인도 파키스탄이 혹시나 둘이 싸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무력 충돌, 군사 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야 너네가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젠 진짜 대놓고 좀 이제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카슈미르 파키스탄령이라고 써 있죠. 이 카슈미르는 제가 얘기했지만 나눠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령이 있고 인도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당국도 인도가 새벽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부주 6곳에 이 미사일을 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를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인더스강 조약을 없애면서 실제 차단했고 거기에 이제 생존권을 좀 느낀 파키스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전쟁 행위다. 우리의 물을 막아? 지금 인더스강의 80%를 가지고 우리가 물을 쓰고 있는데 그걸 막아? 이건 전쟁이다. 핵공격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조금 흥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랑 이란이 4차 핵 협상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살짝 이 삐끗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진행을 하고요. 미국과 이란의 제4차 핵 협상이 오는 1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핵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후티 반군이랑 미국이랑 사실 지금 좀 위기죠. 정말 싸울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후티 반군을 이란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 잘 되면은 이 싸움도 끝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 후티 반군이 뭐 사우디 때리고 뭐 미국 때리고 거의 깡패예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이란이랑 핵 협상이 만약에 틀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후티 반군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좀 크게 한번 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 세 차례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회담은 인도주의 문제와 일부 안보 문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 11일에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에서 16일에 이 중동에 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란이랑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이란 반대편에 있는 이 국가들을 순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조금 긴장감을 좀 빼놓고 가고 싶어서 11일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꺼내 핵무기 보유 저지를 목표로 하는 핵 협상을 압박하는 겁니다. 야, 너네 좀 조심해라. 핵 가지고 뭐 하냐? 협상하자. 이렇게 사실 이거는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협박이 가까운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란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란, 파키스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폭풍이 여기저기서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 폴 튜더 존스라고 해서 억만장자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렸어요.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춰도 거의 3분의 1로 줄인 거죠. 뉴욕 증시가 신저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다시 저가를 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얘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물러설 생각이 없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있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는 물러서야지. 금리 인하를 하든 관세를 좀 물리든 둘 중 하나는 해야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데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야, 그럼 이거 증시 좋겠니?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40에서 50%로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이러면 사실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세금 인상 수준이다. 그러니까 낮춰봐야 그냥 위기가 조금 덜 위기가 된 거지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존스 창립자는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 거시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얘기한 겁니다. 폴 튜더 존스가. 근데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이분은 워낙에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유를 뭐라고 들었죠? 네, 거시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가 진짜 악화되고 있니? 열어보니까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45%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절반이죠 거의. 되거나 안 되거나 거의 절반 가까이 보는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꽤나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뭐 60%, 70%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아닌데 절반 가까이 왔다는 거는 그래도 꽤나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맞다는 소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5%면은 꽤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걱정 없으면 15%, 20% 이렇게 때리실 분들이에요. UBS는 GDP 성장률은 작년 2.8%에서 올해 1.5%로 크게 둔화할 것이지만 뭐 경기 침체까진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예요? 거시경제가 둔화했다. 이거는 인정을 하신 겁니다. 팩트셋 발표에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9주 연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당 순위 EPS 성장률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이 이익이 한 15% 성장할 거다. 2025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어디까지? 한 절반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8.5%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폴 투더 존스가 거시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최근에 고용 좋게 나왔죠. 제조업 좋게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이직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거 문제 있어? 이런 괜찮잖아 라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한마디 얹었어요. 과거 사례를 분석하면 이벤트 주도 경기 침체에서 하드 데이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뒤처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데이터가 늦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확신하지 마라. 이거를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시경제는 별로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면 우려했던 인도 파키스탄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고요. 더 심해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보유국이라 좀 조심스러워요. 자기네들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질지는 봐야 되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서로 그냥 어깨빵 친 거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미국, 이란 핵 협상을 중심으로 완만한 구간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 4차 핵 협상이 중요하고요. 최근엔 살짝 결렬이 났었죠. 이거 미국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결렬했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세 협의를 한다고 해도 이미 GDP 성장률은 전망이 내려갔죠. 거시경제. 그다음에 EPS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했습니다. 15%에서 8.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는 입었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사재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피해는 입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폴 투더 존스도 증시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을 깬다 이게 아니라 관세 협의 시기에 따라 우리는 눌림목 폭이 결정될 듯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계속 V자 반등으로 그린다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눌렸다가 갈지는 관세 협의에 따라 저희가 봤을 땐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보수적이고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빠져요가 아닙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분할 매도나 어느 정도 현금을 유보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덜 먹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게 더 안 좋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유동성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실적 발표 일정 본다고 한다면은 개별적으로 고용 지표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괜찮았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 실적 괜찮았는데 급락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먼저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CPI, 시스코, PPI 나온다.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보겠습니다. 5월 5일 TJ 잔고 발표고요. 보시면은 4월 29일부터 6,160억, 6,770억 좀 잘 버티다가 잔고가 이제 줄기 시작했죠. 5,930억, 5,740억, 5,900억 해서 최대한 누가 봐도 돈을 아끼면서 TJ 잔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돈 덜 주고 줄 돈 나중에 주고 하면서 잔고를 아끼고 있는데 현재 줄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 나올지에 따라서 중요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다시 6천억 달러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아마 하락세가 천천히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잔고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안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6월 전에는 부채 한도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합의도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부채 한도 협상도 나오는 대로 시장 분석 흐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잔고가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래포입니다. 역시나 완전 발바닥권이죠. 돈이 들어올 게 없고 나갈 게 없습니다. 영래포는 얘기했죠.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인데 이 카드가 사라졌어요. 왜?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지금 영래포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 대한 이 카드가 하나 없어졌다. 그래서 영래포 흐름은 지금 발바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인데 이건 지금 당장 안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도 조금 문제가 뭐냐면 채권에 대한 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2.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치솟은 상황이거든요. 말도 안 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심한 상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엔화의 강세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일본이 아마 이 국채에 조금 이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역시나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솟고 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이건 중요하지가 일단 당장 안 중요합니다. 각 나라가 난리예요. 네, 서로 지금 국채 관리 못 해가지고 난리고요. 지금 역시나 미국 달러 이 이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엔달러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아시아권에 있는 통화 가치가 좀 많이 치솟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총평입니다. TJ 잔고는 5천억 달러 진입 이후 하락 중으로 최대한 아끼면서 잔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아마 부채 한도 인상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잔고가 떨어질 것 같고요. 이 협상이 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무력 충돌이 인도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 이란 핵 협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거의 폭풍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풍이 좀 지나가고 나야 좀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단기로 끝날지 중장기로 이어질지 핵 협의가 어떻게 될지 결론이 중요하고요. 거시경제는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분위기로 눌림목을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V자라기보다는 한 번은 눌릴 텐데 이게 관세 협의 시기에 따라 얼마나 눌릴지 저는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은 증시가 밀릴 수 있지만 그게 우리는 하방이 아니라 상방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 관세 협의에 대한 중요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지금은 관망 구간이에요. 저는 지금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잠깐 기다리세요. 기회 올 겁니다. 대기하시고요. 보유자들은 홀딩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거 저는 분할로 조금씩 덜어가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저는 7월 고점 가능성 65% 봅니다. 7월 고점이라는 건 얘기했지만 고점 찍고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되는 구간. 그래서 쭉 이러다가 빠질 수 있는 구간을 저는 7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4월, 5월 저점 가능성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 관망 구간입니다. 신규 진입은 대기하셔라. 새로 사지 마셔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기하셔라. 그래서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로 전망하면서 우리 좀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영상을 찍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손실을 볼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좀 최대한 피하고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이 아니라 최선의 대응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열심히 영상을 준비합니다. 왜? 여러분들 돈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전부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금일 저녁 10시마다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 같이 실시간으로 뭐 유동성 분석부터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수금일 저녁 10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저희 텔레그램 무료로 운영하면서 실시간 정보 나누고 있으니까 꼭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요. 2,7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미국 주식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